이제 오늘 우리 북부센터 종강 수업입니다. 종강 수업이라서 전반적인 걸 좀 훑어보느라고 수업 진행이 조금은 이제 지연된 건 있는데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네트워크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안방, 건너방 애들 방에서 또 거실에 있는 이런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무선 공유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무선 공유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유무선 공유기도 성능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프린터로 직접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좋은데 프린터가 지원이 되느냐도 중요한 거고요. 이것저것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이제 PC하고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하고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IP 공유기와 기기들을 연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결을 할 때 유선으로 연결할 거냐 무선으로 연결할 거냐 그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와 컴퓨터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여기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PC를 직접 연결하기. PC와 PC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이더넷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더넷 케이블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선 연결해주는 케이블. 이더넷 케이블이 필요한데 이더넷 케이블이 중요한 게 뭐냐면 크로스 케이블을 써야 돼요. 이더넷 케이블은 다이렉트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가 있어요. 뭐 찾아보죠. 뭐 이거요. 찾아보죠. 인터넷 시장에서 다이렉트 케이블 PC 연결 뭐 이런 거 검색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랜선으로 컴퓨터끼리 파일을 복사하기, 뭐 여기 보면 두 대 컴퓨터를 연결하는 법, 뭐 랜선 다이렉트 연결하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주어라고 검색했더니 글로만 써있네요. 글만 써있는 건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 이렇게 보세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경 그림이 좋은데? 예.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서로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거죠. 노트북하고 노트북을 연결한다든지 할 때 쓰는 건데, 이때 크로스 케이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더넷 케이블이라는 게 다이렉트 케이블도 있고 크로스 케이블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은 똑같아요. 한쪽에는 그 색깔별로 꽂혀 있는 게 똑같은데 하여튼 반대편 하나가 케이블이 순서가 좀 달라요. 세 군데가 달라요. 크로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크로스 케이블은 기기 간에 연결할 때 쓰는 케이블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허브를 통해서 공유기라든지 이런 공유기 뒤편에 꽂는 데를 허브라고 하거든요. 허브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는 다이렉트 케이블이라는 걸 써야 되고요. 기기와 기기끼리 서로 연결할 때는 크로스 케이블이라는 걸 갖고 쓰거든요. 근데 크로스 케이블이 집에는 제가 갖고 있어요. 평상시에 갖고 다니지는 않지만은, 그러면 그 크로스 케이블을 A에 있는 왼쪽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꽂고 한쪽에는 B 이제 오른쪽 컴퓨터에 꽂겠죠. 그러면 연결을 서로 달리 해줘야 돼요. 하나는 받는 애, 하나는 보내는 애.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작업 그룹을 여기 이제 뭐 변경 눌러가지고 워크 그룹하고 똑같이 워크 그룹을 맞춰야 되겠지. 얘는 A 그룹, 쟤는 B 그룹 그러지 말고 같은 A 그룹 맞춘다든지 그렇게 맞춰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맞춰주라는 얘기인데, 네트워크 검색을 키게 되면은 이쪽 컴퓨터하고 저쪽 컴퓨터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찾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컴퓨터 한쪽에서
네트워크를 검색하지 못하게 막아놓으면 저쪽 컴퓨터는 못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이름 찾지 마 하고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허용을 해줘야 된다. 어디에 가서? 네트워크 항목에 가서. 이건 좀 이따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렇게 돼갖고 이제 권한을 줘야 돼. 권한. 이쪽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두 대가 서로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가지고 한쪽에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잖아. 그럼 저쪽에는 보내려고 하면 저 받아들인 쪽 컴퓨터 하드에다가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낸다는 얘기잖아. 내가 뭐 보내줄게 그랬더니 알아서 보내줘 그래놓고 문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오잖아 물건이. 그러니까 문을 열어놔줘야지.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읽고 쓰고 하는 권한을 다 부여해 줘야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는 있잖아요고 하나는 비밀이에요인가 봐. 컴퓨터 두 대가 이름이 이제 서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었나 봐. 꽉꽉 채워주소라는 폴더를. 이제 거기를 더블 클릭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일단은 우리는 이걸 실습을 못 하죠. 다이렉트 케이블이 있는데 크로스 케이블이 없으니까는. 그 다음에 여기 크로스 케이블 뭐 노트북 연결할까요? 뭐 여기 하드웨어 자료실 해가지고 뭐 설명 같은 게 있는데 FX 케이블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하지 마세요. 느려 터져서 안 됩니다. FX 케이블은 예전에 쓰던 거고요. 이게 몇 년도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검색을 다이렉트 케이블만 검색해 볼게요. 다이렉트 케이블 요렇게 있네. 이건 다이렉트 케이블이고요. 이건 크로스 케이블이에요. 색깔이 서로 달라요. 색깔 배열이 한쪽에는 같아요. 한쪽에는 케이블이 양쪽이잖아요. 근데 한쪽은 똑같아. 색깔 배열이 똑같은데 기존하고 반대편이 다른 거야. 하나는 여기 이제 이거 뭐 갈색이라고 하네. 갈색하고 백색하고 섞인 거 녹색인데 여기는 좀 다르죠. 그렇죠? 요런 색깔이 다르단 말이야. 파란색은 위치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녹색하고 백색이 깔려 있고 여긴 또 뭐 다른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 위치가 달라 가지고 다이렉트 케이블, 크로스 케이블 두 가지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PC 정비사 실기시험 1번 문제가 케이블 조립하는 거예요. 다이렉트 케이블 열심히 연습했는데 갔더니 웬걸 크로스 케이블 만드세요. 그러면 꽝 치는 거지. 그렇게 케이블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갖고 있으면 편하겠죠.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근데 요즘은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 집에는. 근데 공유기가 없는 자리도 있잖아. 공유기가 없는 자리도 있잖아요. 회사에 갔더니 거기 공유기가 없거든. 그러면 이쪽 노트북 저쪽 노트북을 서로 연결하고 싶은데 PC하고 PC끼리 연결하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크로스 케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직접 연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필요하고 여기 보면은 뭐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선을 까가지고 껍데기를 까가지고 그 색깔이 달라요. 색깔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요런 기구를 통해서 조립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비 시간에 한번 실습해 볼 거예요. 우리 초기에 정비 수업할 때는 케이블 조립하는 건 한번 해봤는데 저번 기수 때는 안 했거든요. 케이블 조립을. 실습비는 100원입니다. 요 RJ45쪽이 100원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연결하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대부분은 뭐를 쓴다? 공유기를 연결하죠. 공유기. 근데 이제 공유기에는 허브 장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선이 아닌 무선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지만 유선 같으면 유선을 꽂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선 꽂는 데를 허브라고 해요. 허브. 그래서 공유기에는 허브가 있으니까 그 허브 뒷면에
보통 가정용 공유기는 4개를 꽂을 수 있잖아요. 4포트를. 거기다가 이제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뎀에서 PC로 접속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 방식이야. 이게 기존 방식이고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모뎀에서 공유기에서 PC 이게 이제 공유기를 통한 방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 이제 공유기가 모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인터넷이 돌아갈 거고 그 공유기가 IP를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정식 명칭이. 그러면 일반 가정에 있는 공유기는 250대 이상, 250대까지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요. 유무선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250대를 동시에 인터넷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유기를 한번 좀 검색해 볼게요. 공유기. 이제 정식 명칭은 IP 공유기인데 보통 공유기라고도만 쓰죠. 공유기들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라우터 이런 거하고 다른 거고 여기 보면 뭐 공유기 설정 방법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인터넷 선 꽂는 데는 노랗고 그 다음에 컴퓨터 꽂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또 주황색이고 이렇게 서로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서 연결을 해주는 건데 이런 거는 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기계를 사면 설명서를 주고 CD를 다 주거든요. 그 CD를 돌리고 설명서 보면 다 답이 나와요. 그 요 뒷면에다가 여기 노란색 자리는 모뎀에서 들어온 선을 꽂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다가 이제 공유기를 돌리는 거죠. 선을 꽂는 거죠. 그럼 이제 현재는 4대까지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거지만 여기다 허브를 더 사서 꽂으면 허브라고 하는 거는 식물상에 있는 허브도 있지만 네트워크 허브 장비 여기 허브 장비 같은 거 이더넷 허브 같은 거 요런 게 허브예요. 요 뒤에 선 꽂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16포트짜리네. 그럼 여기에 선을 하나 빼가지고 여기 선을 하나 빼서 여기 오른쪽 주황색 쪽에다 하나 꽂으면 이 공유기랑 이 허브가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나머지 15대 하나 뺀 거 꽂은 거 빼고 15대가 또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8포트짜리 예. 이거는 또 되게 많네요. 24포트짜리 이런 거 있고 가정에선 굳이 24포트짜리 살 필요 없잖아요. 4포트면 된다? 아니면 저는 이제 허브를 따로 사가지고 방마다 허브는 놨어요. 방에 선을 하나 유선을 하나씩 보냈거든요. 방으로. 그럼 거기는 허브가 있으니까 그 방에서 하나씩 또 빼쓰는 거야. PC 노트북들이 여러 대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애들 방으로 선을 여러 개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개를 보낼 선이 없잖아요. 하나는 서재로 가야 되고 하나는 거실로 가야 되고 하나는 이쪽 방으로 가야 되고 하나는 저쪽 주방으로 가야 되고 선을 여러 개 뽑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서재로 가서는 서재에서는 허브를 달아서 거기서 제가 선을 빼쓰고 애들이 작업하는 방에는 거기는 또 허브를 하나 달아서 거기서 또 선을 여러 개 빼쓰게끔 해놓고 8개짜리 포트를 사가지고 요거를 요 8포트짜리 요걸 사가지고 거기다 연결해놨거든요. 그럼 애들은 이제 선만 꽂으면 되니까 선이야 뭐 한 2-3m짜리 쭉 제가 걸어놨으니까 필요하면 하나씩 당겨가지고 노트북 꽂고 뭐 PC 꽂고 꽂으면 되지. 그렇게 하게끔 다 작업을 해놓은 거죠. 요거는 뭐냐면 노트북이나 이런데 USB로 인터넷을 연결하게끔 하는 요런 경우는 여기 인터넷선 꽂는 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USB C타입 요렇게 이제 빼갖고 쓰게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USB고 3.1이고 3.0이고 요건 이제 USB 3.1 C타입 인터넷. 이 C타입이요 좋은 게 모니터도 연결할 수 있고요, 인터넷도 연결할 수 있고요,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기에만 붙어 있어요. 3.1은 C타입이. 예.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가정에서. 그런데 여기에 프린터를 직접 연결할 수도 있어요. 요 노란 선 중에 하나가 프린터로 연결되어 있는 선이야. 인터넷 선이. 이더넷 선이. 인터넷 선이 아니라 이더넷 케이블이. 프린터를 설정, 공유를 걸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프린터가 달라. 걔는. 그런 세밀한 거를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면 한 100평 정도 돼요. 우리 집이. 그러다 보니까 거실에다가 공유기를 하나 연결해 놨는데 이게 저 끝방에는 신호가 잘 안 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거 다 사시는 거예요. 무선 확장기. 무선 확장기. 이게 천전형도 있어요. 천전형. 천정형. 천장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있거든요. 배터리 꽂아가지고 이렇게. 천장에다 전기줄 연결하기 힘드니까 우리 천장에 등 달듯이 나사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꽂아놓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벽단자에다가 원래 아답터 꽂고 막 그러잖아요. 선 연결하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요 뒤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꽂으면 돼요. 벽에다가. 그럼 이제 요 안테나에서 얘를 이제 확장시켜 주는 거죠. 근데 집이 큰 집이면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집은 그냥 공유기 거실에 걸어놓으면 다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죠. 그렇죠. 안테나가 그 많으면요, 많은데 어떤 그 효과가 더 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고가품들은 안테나가 막 4개나 이렇게 들어있는 20만 원짜리 같은 거는. 제가 통신병 출신이거든요. 통신병이니까 안테나라면 지긋지긋하죠. 예. 안테나 중에 8m짜리 이런 안테나들 쓰거든요. 훈련 나가면. 근데 이제 전투 중에는 8m짜리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배낭식으로 메고 이제 뒤에 팔랑팔랑거리는 안테나를 이렇게 해갖고 다니기는 해요. 이제 이동 중에는 그런 걸 쓰고 이제 정박할 때 어디 이렇게 머무를 때는 안테나를 이렇게 크게 높이 세워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테나에서도 수신율이라는 게 있잖아. 수신 강도가 있잖아. 송수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저 남산타워 같은 거 보다 N타워 그 꼭대기에서 전파를 송수신 하잖아요. 송신하니까 높은 곳에서 보내니까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강도가 세면 멀리 가는 거거든요. 멀리 가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기 중에는 안테나가 4개짜리도 있고 안테나가 5개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건 보세요. 뭐 51만 8천 원이에요. 요 위에 건 2만 4천 원인데 똑같은 공유기인데 얘는 엄청난 거. 안테나 8개래요. 그럼 안테나 8개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서로 신호를 강하게 따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한 개 안테나로 신호를 보낼 거냐 여러 개 안테나로 신호를 보낼 거냐. 여러 개를 보내면 강하잖아요. 근데 트라이밴드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렴한 건 싱글 밴드고요. 듀얼 밴드도 있어요. 듀얼 밴드. 트라이 밴드도 있어요. 주파수 대역이 달라요.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일반적인 공유기는 2.4GHz 주파수를 쓰거든요. 근데 듀얼 밴드는 5기가 주파수를 써요. 5기가 2.4기가 두 가지를 쓰는데 이 트라이 밴드는 또 다른 주파수 대역이 하나 더 있나 보죠. 자세한 건 눌러봐야 알겠지 뭐. 에이수스 거죠? 네. 이건 기업형이지 가정용은 아닌 것 같고요. 첫째, 기가 인터넷 지원하고요. 메모리가 1기가예요. 램이. 아까 봤던 요런 저렴한 24,000원짜리는 메모리가 32메가예요.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 그러니까 얘도 공유기 안에서 뭔가를 처리해갖고 신호를 보내주고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이 적으면 약하죠. 우리 컴퓨터도 메모리가 커야 윈도우도 좋은 걸 설치하는 것처럼, 그리고 메모리가 커야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얘도 메모리가 다르잖아요. 얘는 32메가고
얘는 1기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지. 그리고 USB 3.0 포트가 또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 트라이밴드를 한번 제가 볼라 그래요. 여기 지금 밑에 설명이 어딘가 있겠지. 안테나는 8개라고 돼 있는데 안테나가 어떻게 밴드가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이렇게 돼 있대요. 5GHz 주파수 대역이 2개가 있고요. 2.4GHz 주파수 대역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공유기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가정에 있는 공유기의 속도 아세요? 모르시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자동차가 있는데 얘가 자동차 이름은 알아. 티콘지 벤츠인지는 아는데 이게 몇 마력짜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모르고도 잘 써왔잖아. 얘 통신 속도를 모르고도 인터넷은 썼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1기가 최대 1기가로 가요. 얘는 2.1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최대 몇 기가까지 지원이 돼요? 속도를, 통신 속도를? 잘 모르시죠? 얘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정의 인터넷은 100메가야. 근데 이 비싼 공유기를 깔았어. 붙였어. 그럼 결론적으로 100메가밖에 못 가요. 그렇잖아요. 인터넷이 100메가니까 얘는 아무리 2000메가짜리를 돌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밖으로 나갈 땐 100메가밖에 못 온단 말이야. 그러나 같은 집 안에서 아빠 컴퓨터, 애들 컴퓨터끼리는 이 속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2000메가, 1000메가로. 네트워크를 할 때는. 인터넷이 아니라 자체적인 네트워크 할 때는. 근데 우리 집이 기가 인터넷이야. 1000메가짜리야. 그러면 1000메가는 지원할 거 아닙니까? 통신이 1000메가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집 공유기가 예전에 쓰던 게 300메가짜리였어요. 인터넷은 100메가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공유기를 좋은 걸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나서 새로 샀을 때 이번에 좋은 걸 샀어요. 2500메가짜리. 어차피 저희 집 인터넷은 100메가밖에 안 들어와요, 현재는요. 근데 기가 인터넷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가정으로. 그러면 저희 집 인터넷은 공유기를 통해서 더 한층 빨라지겠죠. 이 공유기가 좋아야 밖으로 들락날락거리는 인터넷도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GHz짜리가 2개가 있고 2.4GHz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텔레비전도 인터넷을 쓰죠? 우리 텔레비전 UHD TV 같은 경우는 스마트 TV가 되더라고요. UHD TV 있잖아요. 우리 풀 HD TV 말고 그 해상도 4000짜리 UHD TV 같은 경우는 스마트 TV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앱도 깔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게임기도 있잖아요. 게임기. 요즘 게임기들 되게 많거든요.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DS, 위 이런 게임기들 있다가 게임기도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외국 사람하고 네트워크상의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옛날에 뿅뿅뿅 하는 게임기는 그냥 게임 자체만 돌리지만 지금은 다 네트워크상에서 만나서 게임하거든요.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저기 일본 사람하고 한 팀이 돼. 인터넷에서 만나서 같이 마이크 주고받으면서 공격해라 영어가 되면 이제 막 얘기하면서 게임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기가 속도를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는 속도가 느려요. 2.4GHz만 움직여. 이거 5GHz라고 써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게임기들은 5GHz 지원되는 게임기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못 믿겠고. 그러면 2.4기가 주파수로 돌려야 되니까 게임기가 느려지거든요. 하여튼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저희 집 핸드폰은 와이파이를 돌릴 때 2.4기가 주파수 하나하고 5.0기가 주파수하고 두 가지 와이파이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게임기는 2.4기가 주파수로 가고 스마트폰은 5기가로 가니까 밴드가 서로 다르잖아요. 길이 두 가지 있으니까 서로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게임할 때는 게임하는 전용 통신로를 쓰고, 와이파이 쓸 때는, 스마트폰 쓸 때는 스마트폰에서는 빠른 인터넷 속도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듀얼 밴드, 트라이 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유기를 사실 때도 사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싸서 그렇지. 이렇게. 예. 그리고 요 뒤편에 여기 지금 보니까 게이밍 최적화라고 써 있으니까 뭐 게임이 잘 되겠죠. 뭐 일단. 그 다음에 요 뒷면, 이 공유기 뒷면에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홈 네트워크도 가능하대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TV로 연결하고, 하나는 오디오로 연결하고, 하나는 컴퓨터로 연결하고, 하나는 블루투스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해갖고 저희 자동차로 연결하고. 그럼 자동차에서 IoT 사물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누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CCTV 연결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하는 거니까 좋다란 얘기지. 비싸서 그렇지 뭐. 그 다음에 얘는 신호가 강하게 가요. 신호 대역이 강하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안테나가 긴 게 있고요, 짧은 거 있고요. 근데 길고 짧은 거 따라서 타령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이 강하냐 이거지. 예를 들면 저 건너편에 가게가 있어. 길 건너편에, 자동차 길 건너편에 가게가 있는데 우리 집 아파트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싶어. 그럼 멀잖아요. 그럼 통신 속도가 거기까지 도달거리가 안 간단 말이야. 그럴 때 출력이 강한 안테나를 써서 보내면, 가게에서는 수신이 강한 안테나를 써야지. 힘이 좋은 안테나를 쓰면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영역 어디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다 통화 가능하잖아요. 왜? 중계기가 중간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용 무전기는 중계기가 없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러니까 저 제주도에 있는 부대에서 서울에 있는 부대로 무전기로 통화를 하려면 중계기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중계기가 다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부대별로 훈련을 나가면 안테나를 중간중간에 달아가지고 중계 역할을 해주죠. 부대하고 훈련장하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뭐 군부대가 함부로 가정집에 이렇게 다닐 수가 없으니까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쓰는 거고, 일반적인 이 핸드폰은 공개되어 있는 통신이니까 중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아파트 단지든 도로든 중간에 중계기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안테나들이. 그리고 큰 빌딩 가면 위에 보면 이렇게 안테나들 달려 있거든요. 그게 중계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계기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어디든지 네트워크가 다 되겠지. 제일 좋은 건 유선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유선을 설치하려니까 힘들잖아. 땅을 파야 되고. A 무선을 깔자 이거지, 무선을. 그렇게 해서 쓰는 셈이죠, 뭐 사실은. 요런 게 가정에 있으면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컴퓨터 여기 보시면 인터넷 네트워크 하는 항목 있을까요? 여기 요 끝에 시간 날짜 나오는 영역 있죠? 여기 네트워크하고 얼마 숫자가 보이는데 숫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트워크 인터넷 액세스라고 써 있습니까? 예,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 센터 열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 컴퓨터고요. 이건 제 컴퓨터고요. 요거는 밖에 있는 인터넷이에요. 근데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요. 이 네트워크가 중간에 변경됐나 봐요. 세 번째 변경됐나 봐요. 그래서 3이라고 뜨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어떤 컴퓨터 이게 270도 될 수 있어요. 그럼 270번째 바뀌었다는 뜻이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용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면 서로 네트워크가 공유가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네트워크에서 못 만나요.
공용은 얘를 눌러가지고 홈 네트워크로 바꿔야 돼요. 지금 이제 홈 네트워크로 바꿨지 않습니까? 홈 네트워크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뭐 문서도 공유하고 뭐도 공유하고 프린터도 공유하겠냐라고 해서 뭐 그래라 하고 다음 누를 거예요. 그러면 암호가 있어요. 이 암호하고 저하고 같아야 돼요. 여러분 암호하고. 이 암호는 제가 바꿀 의미는 없고요. 이건 바꾸시면 바뀌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홈 네트워크로 들어오셨잖아요. 저도 홈 네트워크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같은 홈 네트워크끼리는 서로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 그때 이 암호를 맞추면 같은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컴퓨터들을 이제 설치해놓고, 윈도우를 설치해놓고 네트워크를 홈 네트워크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창이 하나 떠요. 먼저 하는 컴퓨터가 뜨거든. 그럼 이제 제 컴퓨터에서 뜨던, 어디서 컴퓨터 뜨면 요걸 하나 기록을 했다가 이제 애들 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나면 거기도 홈 네트워크로 세팅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요 패스워드를, 비밀번호 암호를 그 컴퓨터 홈 네트워크에다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같은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워크그룹 이런 거 안 따져도 돼요. 이게 없으면 못 들어와. 요거를 여러분들 혹시 암호 입력하라고 창이 뜨면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네트워크에서 만나요. 네트워크 검색 켜기, 뭐 공유 켜기 이런 거 해놨죠. 그렇죠? 이건 안 해놓으면 상대편이 못 들어오니까 이건 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건 아까 이제 네트워크를 하나 연결했는데 요 설명을 좀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법사를 한번 가볼까요? 이거 한번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고 다시 마법사를 통해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다음 이 컴퓨터는 홈그룹에 속해 있지 않대요. 그러면 가입하고 있음, 다른 컴퓨터에서 내 네트워크의 홈그룹을 이미 만들었죠? 저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클릭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홈그룹 열기, 다시 홈그룹 열기, 다음 다시. 이게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잘못 걸었네 제가. 다음 공용 네트워크를 홈 네트워크로 바꾸고, 공유 설정해주고, 암호 지정하고. 그럼 이제 홈 그룹에 있는 공유 옵션 선택에 들어가서 그룹을 만들라고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참여하면 되겠네 뭐. 그러면 여기 네트워크에 가서 여기 홈 그룹 있단 말이에요. 홈 그룹. 네트워크는 지금 어디가 있냐? 네트워크는 여기 들어있어요. 뭐 다른 사람 컴퓨터가 될 수 있는데, 홈 그룹에 가서 홈 그룹 만들기, 아까 이건 만들었는데 지금 참여를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암호를 입력하는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저분이 만든 네트워크 홈그룹에 제가 참여하면 저분하고 저하고 한 네트워크가 만나는 건데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럼 왼쪽에 이렇게 홈그룹에 뜨는데 장치와 공유, 이거는 뭐 아니고, 이건 아까 했던 거고. 다음 홈그룹 만들고 있음. 만들거나 기존 홈그룹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다른 컴퓨터에서 내 네트워크 홈그룹에 이미 만듦. 이로 들어가야 되겠죠? 해결되지 않음. 홈그룹 열기. 안 들어와 있어. 이게 지금 뭐 네트워크에 지금 뭐가 안 맞고 있나 보다. 잠깐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거는 IP가 보이기 때문에 잠깐 멈춰 놓을게요. 분명히 해설에서도 도움말에서도 이렇게 홈그룹을 클릭하여 엽니다 하면 홈그룹이 뜨고, 여기에 홈그룹을 만든다고 돼 있잖아요. 만드는 게 아니라 참여를 눌러야 되거든. 참여를 누르면 아까 제가 인터넷상에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 참여 버튼 누르면 그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서 홈그룹에서 암호를 알아야 참여를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호를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 이제 암호가 아까 만들지 이 암호잖아요. 이 대소문자 구별해 갖고 써주면 그 사람도 우리 집에 띵동하고 들어온 거야. 이제 그러면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상대편 네트워크들, 상대편 홈그룹에 들어와 있는 컴퓨터들이 쫙 보인다고 이렇게. 예. 지금 정품인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그 메시지 자체가 안 뜨는데, 메시지가 안 뜨는데, 예, 이게 안 뜨잖아요. 지금 참여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건 아니고. 뭐 없대요. 문제는 없대요. 이 컴퓨터는. 어떻게 하라고. 홈그룹을 만들고 있음. 다음 연결되지 않음. 없잖아.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이 컴퓨터가. 뭐 눌러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막아놨나? 아닌데. 이 강의실 네트워크 안 막아놨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아까 만들고 있으면 안 됐었죠? 그럼 가입하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음. 홈그룹 열기. 홈그룹 열어서 홈그룹 만들기. 그러면 내가 혼자 또 만들고 있잖아. 나 혼자 또 만들고 있잖아. 이거 봐. 계속 혼자서 만들고만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네. 이 컴퓨터가 쪼개 거시기하네요. 예. 암호 변경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윈도우 7이 아니라 윈도우 XP 시절에는 쉬웠어요. 근데 이제 윈도우 7서부터 7서부터가 이 홈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설정하는 게 좀 있거든요. 이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시면 이상이 없이 돌아갈 텐데, 여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여기서는 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설명은 제가 들은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네트워크 자체를 홈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공용으로 걸어놓은 이유가, 네트워크로 걸어놓으면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거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회사 네트워크도 똑같아요. 홈하고 공용으로 다 돌려놔야지 뭐. 예. 불편하네요. 지금 뭐가 안 돼가지고. 예.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잖아. 홈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니까 공유를 통해서 지금 홈 네트워크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 일단은 홈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뭐가 문제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요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근데 이제 대부분은 네트워크를, 가정의 컴퓨터들이 여러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대 이상이 되면은 네트워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자료를 주거니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주거니 받을 때 문제는 가장 큰 게 프린터예요. 프린터. 근데 여기 아까 그 공유기 비싼 걸 한번 다시 좀 볼게요. 여기 뒤에 프린터가 뒤에 보이는데, 홈 네트워크를 위한 최적의 보안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공유를 통해서 스마트폰도 연결하고 TV도 연결하고 컴퓨터도 연결하고 노트북도 연결하고 해야 되는데, 얘가 보안 설정이 약하게 되어 있으면, 즉 얘가 방화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공유기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번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방화벽이 없으면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이 에이수스라는 회사에서 그 안에다가 보안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이 하게끔 그렇게.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침투가 들어오게 되면 막게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예, 그래서 비싼 거지.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서로 이 스마트폰에다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자 이거죠. 이 공유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산에 와 있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어떻게 좀 하고 싶어. 그럼 뭐 여기에서 틱틱틱 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기를 가지고도 클라우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뒷면에 보면은 USB 장치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2.0이 하나 있고 3.0이 하나 있고 이더넷 포트가 하나 있네요. 이더넷 포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연결하는 걸 뒤에 좀 봐야죠. 그렇죠? 요 뒤편에 포트가 이건 그거네요. 요 이더넷 포트는 모뎀을 꽂는 거고요. 오른쪽에 8포트네요. 일반적인 공유기는 4포트예요. 4포트. 얘는 뒷면에 포트가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이제 모뎀에서 들어온 선이고 하나는 나가는 선 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8포트니까 8대를 허브 없이도 바로 네트워크로 연결하니까 좋죠. 그 다음에 여기 USB 3.0이 2개가 위아래로 있네요. 아까 이 그림하고 다른데? 이 그림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여기 3.0 포트가 2개가 있으니까 이 3.0 포트에다가 외장하드를 연결하면 그 외장하드는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 다 쓸 수가 있게끔, 여기다 프린터를 연결하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은 이 프린터를 쓸 수 있게끔. 공유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공유기가. 예. 공유기가 좋아야 그 역할을 하지, 공유기가 안 좋으면 이 공유기는 그 기능이 없잖아요. USB 단자도 없잖아요. USB 단자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외장하드 연결하거나 이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까 50몇만 원이고 얘는 2만 얼마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처럼 이런 USB 포트가 달려있는 저렴한 공유기도 많아요. 한 5, 6만 원짜리만 사도 굉장히 성능 좋은 걸 씁니다. 가정용으로. 이건 가정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안테나 이렇게 다 분리해서 안테나를 분리해서 이제 결합할 수 있게끔 돼 있나 봐요. 여기 안테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잠가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것 같아. 또 펼쳐놔도 되고 쫙 뭐 접시처럼 펼쳐놔도 되고. 안테나도 이렇게 동그란 안테나가 아니죠.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디자인 가격도 좀 있겠지 뭐. 그러면 이런 공유기에서는 프린터는 어떻게 공유할까요? 아까 홈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으면 홈 네트워크 상에서 프린터를 설치하면 돼요. 아빠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를 건너방에서 애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프린터를 설치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장치 및 프린터. 시작 장치 및 프린터. 가시면 여기에 프린터를 설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프린터를 추가하는데 로컬 프린터는 뭐냐면요, 이 컴퓨터에서 직접 연결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는 뭐냐면 상대편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를 내 것처럼 들려 쓰려고 쓰는 프린터예요. 그럼 요즘 나오는 삼성 프린터나 앱선 프린터는 뭐로 연결할까요? 여기서 설치하려고 그래. 내 컴퓨터에다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저기 삼성 프라자 가서 삼성 칼라 프린터 하나 사왔단 말이에요. 어떤 거 연결해요? 둘 다 아니에요. 이 로컬 프린터는 이 컴퓨터, 사용자 컴퓨터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네트워크 프린터는 남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린터를 내가 연결해서 쓰는 건데, 요즘 나오는 프린터는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설치 CD를 갖고 바로 설치하면 돼요. 얘는 USB가 아니라 컴퓨터 뒷면에 보면 병렬 포트라고 있거든요. 병렬 포트. 조금 그림이 달라지겠지만 여기 보시면 컴퓨터 조립하는 과정에서 요런 단자가 있어요. 요거 이게 병렬 포트예요. 여기다가 예전에 프린터를 연결했거든. 찌르륵 해갖고 종이가 띡띡띡 돌아가던 거,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라든지 이런 구형 프린터를 연결할 때 쓰는 방법이 아까 보셨던 이거예요. 이거를 쓰는 거예요. 요즘 프린터는 이걸 안 써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삼성 프린터를 하나 사서 프린터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프린터 추가 눌러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야지. 아빠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찾아야지. 홈 네트워크로 연결이 안 되니까 못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분하고 저하고 같은 네트워크에 들어왔다면 저분이 지금 프린터를 설치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제가 여기 네트워크로 저분 네트워크를 찾아가지고, 같은 네트워크니까, 홈 네트워크니까 가져와서 아빠 컴퓨터에 있는, 엄마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를 내가 여기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돌아가지.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아빠가 컴퓨터를 끄면 그 프린터를 못 써요. 아빠 컴퓨터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예전에 그 방식을 썼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제가 컴퓨터를 꺼놓고 나오면 애들이 방학 때라도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가 와요. 애들이 인쇄한다고, 프린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킨다고. 그러면 키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 제가 작업 중에 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럼 애들은 USB 메모리에다가 인쇄할 거 집어넣고 뭐 인쇄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방에서, 애들 방에서 인쇄를 걸면 제 컴퓨터가 켜졌으니까 프린터가 켜져서 작동이 되는 거죠. 그 되게 불편한 거라. 제 컴퓨터를 항상 켜놔야 되니까. 그래서 바꾼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프린터를 바꾸자.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야죠. 공유 프린터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상에 네트워크로 공유가 걸린 프린터를 설치하는 건데, 아까 어떻게 설치했었죠? 장치 및 프린터에 가서 프린터 추가를 했죠. 그리고 네트워크 프린터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서 프린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안 되니까 아빠를 이제 그 원 컴퓨터를 꺼놓으면 프린터가 연결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구입을 해요. 그 네트워크 프린터가 뭐냐면 네트워크가 지원되는 프린터예요. 네트워크가 지원되는 프린터를 사가지고 공유기에 연결만 하면 돼요. 공유기에 연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프린터 중에 올라가서 볼게요. 여기 프린터를 한번 볼게요. 프린터. 이 프린터에 가서 보면 여기에 네트워크 유선 잭 RJ45라고 하는 유선 네트워크가 지원되는 프린터기가 있어요.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런 프린터를 보면은 이 프린터 뒷면을 보셔야 돼. 뒷면. 앞면은 잘 모르고요. 그림이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이건 앞면만 보이네. 이거는 속을 까놓은 것만 보이고. 에이, 뒷면을 봐야 되는데 에이. 말로 설명드리겠다. 프린터 뒷면에 보면 파워 케이블 꽂는 데가 있고 USB 케이블 꽂는 데가 있잖아요. 프린터 뒷면에 거기 인터넷선 꽂는 데도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RJ45짝에다가 인터넷선을 꽂아가지고 공유기에다 꽂으면 돼요. 그럼 공유기랑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본래 공유기에는 컴퓨터만 연결하는 건데 거기다 프린터도 연결한단 말이에요. 프린터에 RJ45짝이 들어가니까 이더넷 케이블이. 다른 그림 볼까요? 그게 좀 나오면 좋은데 얘는 혹시나 나오려나 그림이? 어쭈구리. 얘는 그림이 나오려나? 그림이 안 나오면 꽝되지. 뭐 봐야 알지. 선생님 그 공유기에 AB 컴퓨터가 연결돼 있고 저 프린터가 연결돼 있으면 AB 컴퓨터 각각 분석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RJ45잭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요게 그림이 이렇게 또 써놓으면 안 되지. 아이 참네. 여기 지금 네트워크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뒷면을 봐야지. 뒷면. 아 뒷면을 왜 안 보여주냐고. RJ45 프린터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나? 예. 쉽게 말해서 인터넷선 꽂는 게 프린터에도 붙어 있다는 얘긴데, 예. 이거는 뭘까? 에이. 아 참네.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참 보셔야 되는데 얘는 그림이 있을려나 모르겠다. 보통 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큰 복사기 프린터기 있잖아요. 그건 다 이게 돼 있어요. RJ45짝이 다 붙어 있거든요. 응? 얘도 없어. 얘도 없죠. 지금 설명이 없죠. 그렇죠. 그림이 없죠. RJ 지원 프린터 뒷면이라고 구글에다 치면 나오는데
구글에 어떻게 검색하셨다고요? RJ45. 네, RJ45. 프린터 뒷면 이렇게 아, RJ45. 프린터 뒷면. 프린터 뒷면.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요렇게. 이 그림이 이미지. 그러면 이제 프린터 뒷면에 RJ45 꽂는 자리가 하하하. RJ45를 한번 RJ45 잭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다. 여기 요 그림 보인다. 이게 뭐냐면 요거는 USB고요. 그렇죠? 여기 RJ45 잭이거든요. 프린터 뒷면에 여기 있어요. 그럼 선을 인터넷 선을 꽂아 가지고 얘를 공유기 허브에다 꽂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마다 프린터를 써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줬을 거 아닙니까? CD를. 그걸 다 설치하면 돼요. 예, 그러면 공유기는 안 끄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공유기 중에 요런 공유기 같으면 이제 선만 꽂으면 되고, 저희 집 프린터기는 RJ45 잭이 없어요,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와이파이로 하거든요. 요즘 프린터가 와이파이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NFC도 지원하는 프린터기들이 많아요. NFC 뭔지 들어보셨죠? 이거 그 교통카드 같은 거 태그할 때 쓰는 거.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지날 때 하이패스 사용하시죠? 그게 NFC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NFC는 가까운 거리를 하는 거고요. 하이패스 같이 하는 거는 NFC. 예. 그거를 이용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커다란 화물차로 물건이 막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실렸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카트에다 잔뜩 실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여러분이 차에다 가져가서 주차장에 가서 실으면 좋은데, 계산하려면 다 한번 꺼내야죠. 그래 바코드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건에 NFC 칩이 붙어 있으면 그냥 카드로 카트째 그냥 쭉 끌고 나가면 띠리리리 하고 계산이 얼마가 나오지. 그럼 이제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을 했으면 그냥 띠리릭 하면 내 카드로 결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좋은데, 자주 가는 마트 같으면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NFC 칩이 1,000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라면 한 봉지는 못 붙이지. 냉장고는 붙일 만한데. 그냥 아직은 생활화가 좀 그런 거고요.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직원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 쇼핑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러면 거기는 자기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놓고 입장을 해요. 입장할 때 딱 카드를 찍으면 아무개 입장했구나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물건마다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고 싶은 물건을 카드로 딱 갖다 대요. 띡 NFC로. 그럼 신용카드로 이제 갖다 대면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NFC 기능을 딱딱딱 찍으면 그게 이제 카트에 실린 거야. 카트는 안 갖고 다녀도 돼. 물건 진열되어 있는 것만 띡띡띡 하면 돼. 그래갖고 이제 나가면서 계산 딱 버튼 누르고 가요. 그리고 사무실 다시 들어가. 점심 먹고. 그러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배송이 된다니까. 내가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어디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카트에다가 물건을 담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담잖아요. 담으면 위에 카메라가 장치가 돼 있어서 이 사람이 무슨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게 이 사람 핸드폰의 NFC 기능에 의해서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건을 올려놓으면 안 산 거고,
끄집어서 내리면 이동이 됐잖아 물건이. 그러면 물건을 산 거고. 그럼 카트째 그냥 끌고 나가면 돼요. 그럼 계산이 다 된 거야. NFC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요즘은 사물 인터넷을 갖고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건을 이제 여기다 이제 담았다가 가다가 다른 데다가 옮겨 놓으면 그 물건이 뭔지를 추적을 하죠. 그 물건이 뭔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이 사람이 안 사겠는구나 하고 따로 놨겠구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카트에 달려있는 것만 계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동네방네는 아직 안 들어왔지. 큰 기업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요즘 아까 그 프린터를 보니까는요. 아까 이거 삼성 거 보니까는 무선랜, 유선랜, 크라우드 프린팅, NFC 탑재, 모바일 프린팅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삼성에서 나온 건데 삼성이 그 기술력이 좋아. 한번 설명을 볼까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NFC 탑재가 돼 있어서 내 핸드폰에서 띡 갖다 대. NFC 활성화 시켜서. 그러면 뭐 인쇄할까요? 물어보겠죠. 그럼 요거 인쇄 눌러주면 프린터로 쭉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편하지. 그게 NFC 기능이고. 그러면 핸드폰에 뭐 아무것도 안 깔아도 되기만 해 누른 거야? 앱을 깔아야 되겠죠. 뭔가를 같은 요 프린터하고 요 삼성전자 프린터하고 앱을 맞춰서 깔아야 되겠지. 이 프린터 사면 설명서 주잖아요. 네. 거기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솔직히 그거 다 된다 했는데 사용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안 해보셨죠? 네. 왜 안 해보기가 두렵잖아. 저 괜히 또 잘못하면 아닌가, 잘못하면 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럴까봐. 그런데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요, 저게 되어 있답니다. 앱선 프린트. 저는 앱선만 쓰거든요, 사진 인쇄 때문에. 이 앱선 프린트를 딱 눌러요. 여기는 제가 집에 없으니까 못하지만 저희 집 안에서는, 그럼 내가 사진, 그럼 뭐가 된다? 그럼 내 사진이 쭉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진을 선택하면은 그게 짠 하고 프린터로 나오는 거예요. 모바일에서도. 그렇죠. 모바일 프린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집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급히 인쇄를 해야 돼. 집에 있는 식구가 인쇄를 요청을 했는데 그 문서를 제가 여기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 집에 없어. 그럼 어떻게 인쇄합니까? 제가 여기 집에 여기서 인쇄를 해서 팩스로 보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면 카톡에서 받아가지고 그 집에 있는 핸드폰 갖고도 또 프린터로 연결하면 되는데, 애들 엄마는 이 프린터 앱을 안 깔아놨어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냥 프린터에 인쇄가 된 종이가 나오면 돼. 그럼 그거 들고 나가면 되니까. 어떻게 인쇄한다? 방법이 있어요. 원격으로 인쇄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려면 그 프린터의 명칭이 이 안에 고유 번호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 제 거 안에 뭐가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저희 집 프린터에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그 고유 번호를 이용을 하면은 QIP 9111 뭐뭐뭐뭐 프린트 앱선 커넥트.com 하고 하는 전자우편 계정을 하나 줘요. 이 계정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프린터가 그걸 받아서 인쇄하는 거야. 아래 한글 파일을 글로 보내. 전자우편으로. 그럼 그게 프린터로 인쇄가 돼. 사진을 보내. 그럼 그게 인쇄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게끔 그런 원격으로도 인쇄하는 기능을 넣어놨더라고요. 와이파이로 인쇄하는 거는 요즘 프린터기를 새로 사시면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런 기능이. 예. 기본적으로 USB로 연결하는 건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나 혼자 쓰는 거면 이걸 쓰면 되는데, 건너방에서 인쇄하겠대. 그러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걸 인쇄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해야죠. 모바일 앱을 깔아야지. 저도 앱 깔은 거예요. 예, 앱선 프린터니까 앱선 프린터를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건 삼성이니까 삼성 무슨 프로그램, HP니까, 이거 삼성 거? 그럼 삼성 무슨 앱을 깔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앱을 깔면은 이 앱이 우리 집에 있는 프린터가 삼성전자 요거 C473인지를 찾는단 말이야. 네트워크상에서. 그럼 찾아갖고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방에서 레시피 보다가 인쇄 그러면 프린터로 쫙 나와서 볼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좋죠. 다른 곳에 어디 갔더니 강의하러 갔는데 그 삼성 프린터인데 칼라 레이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NFC 기능도 있고요. 와이파이도 되고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단점이 하나 있어. 너무 느려. 칼라 4장 나와. 1분에 4장. 제 거 38장 나오는 거예요. 제 프린터기는요. 4장 나오는데 답답해서 못 보겠어.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월 최대 인쇄량이라는 게 있어요. 월 최대 인쇄량. 복합기나 프린터가 한 달 이내에 한 달 동안 프린터로 인쇄하는 양이 있어요. 일 최대량도 있어요. 하루에 최대량. 이거를 벗어나면요 엄청 느려집니다. 인쇄하는데. 프린터로 인쇄하잖아요. 그러면 열을 내요. 프린터 안에서. 그럼 사람도 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뒷목 잡잖아요. 프린터도 열이 나면 고장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000장, 뭐 하루에 500장, 뭐 하루에 1000장 하고 있어요. 그게. 그걸 모르고 샀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진을 인쇄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일반 문서를 뭐 1000장 인쇄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뭐 200~300장 넘어가면 처음에 착착착 인쇄되다가 그 다음에는 착착 한참 있다 나오고 착착 있다 한참 있다 나와. 안 빨라져요. 그 다음날 하면 또 빨라져. 근데 일정 양이 넘어가면 또 느려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의를 했어요. 앱손 회사에다가 했더니 가정용 프린터기든지 기업용 프린터는 좀 강한데 내구성이 강한데 가정용은 좀 그게 약하다 보니까 하루에 너무 많이 인쇄를 하면 기계 열이 나고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해놓은 거래요. 다음에는 가정용 안 사고 기업용을 사야 되겠어. 업무용을. 불편해 죽겠어요. 양을 많이 인쇄할 때는. 그리고 어쩌다 또 인쇄 안 하잖아.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그것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얘는 한 달에 2만 장. 하루 1000장이면 한 달이면 3만 장이죠? 그럼 한 800장? 700장? 650장 정도 찍는 거잖아. 하루에 650장. 하루에 650장씩 매일 찍지는 않잖아요. 이 프린터를 사가지고 직장에다 놓고 쓰면 안 되지. 양이 많이 들어가면 얘는 못 견딘단 말이야. 그리고 1분에 4장 칼라를 찍으면 급해 죽겠는데 보고서 문서 못해. 인쇄하다 말고 사장님이 화내서 나간단 말이야. 이런 프린터를 사면 안 돼요. 빠른 걸 사야 돼. 빠른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컬러 레이저 프린터라든지 잉크젯 프린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형 복합기 이런 거. 대형 이런 거. 얘들은 빠르지. 연속 복사 9999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월 권장 인쇄량 3500장?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월 3500장이 얼마 안 되는 거잖아.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다. 앱손 뭐 신도리코 이런 거 최대 몇 장까지 인쇄가 되는지 이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비싸죠. 비싸서 못 쓰는 것 뿐이지 뭐. 와이파이로 인쇄하는 거는 아까 프린터가 와이파이를 지원을 달라지는 거니까. 저희는 제가 프린터를 샀을 때 제가 프린터 산 게 뭐냐면 805예요. 805 L805 앱손 L805라는 모델을 샀거든요. 요거 38ppm이잖아요. 괜찮아요. 가정용 치고는 괜찮아요. 얘는 주로 사진을 인쇄하는 거라서 잉크가 6가지 들어가요. 잉크 6가지 들어가는데 와이파이도 지원돼요. 그 원격도 지원되고
여기서도 인쇄가 되고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처음에 설정하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설정하는 건 내가 복잡한 게 아니라 명령만 걸면 알아서 설정이 되니까 뭐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잉크가 6가지가 들어가고 잉크만 부어주면 돼요. 잉크가 마르지도 않아요. 마르지도 않고 6가지 잉크 처음에 들어있거든요. 부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요 잉크 모델에 맞춰서 그냥 싸구려 잉크 사서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싸구려 잉크 쓰거든요. 1리터에 10,000원짜리, 1리터에 10,000원짜리 잘 나와요. 이렇게 와이파이도 되고 앱선 커넥터라 그래서 모바일도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상에서 만나가지고 하고, CD도 인쇄해요. CD도 인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프린터나 이런 거는 해보셔야 알아. 솔직히 안 해보면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네트워크가 여기 지금 뭐 결함이 있어서 안 됐는지 몰라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드려서 아주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또 다른 센터에 가서 홈 네트워크를 설명할 텐데 거기서 되면 그 녹화한 거를 또 올려놔 드릴게요. 그럼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죠. 총강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